안녕하십니까. 뉴욕을 가다 뉴욕 증시 가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엔비디아 등 기술주의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49, S&P 500 0.65, 나스닥 0.96, 필라델피아 반도체 0.54% 하락하면서 2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흐름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또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열립니다. 바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언제인가요? 19일하고 20일입니다. 20일에 발표를 좀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점도표에서의 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시장에서 흘러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에 미국 증시가,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를 끌고 왔던 것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3월 8일이죠. 급락이 나왔는데 그때 임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2주 최고치 대비해서 9.8% 하락했으며 어제는 0.12% 하락을 하면서 6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6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간 하락을 좀 했고요. AI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도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ASMR 홀딩스의 주가가 모두 2% 이상 하락했고 AMD의 주가는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알파벳과 메타는 1% 이상 하락했고요. 어도비는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에서 13% 이상 하락했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CT가 최순호주를 꺾고 목표가를 9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에 2%가량 상승을 했고 리비안의 주가는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15달러에서 21달러로 높였다는 소식에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주가는 전 세계 매장에서 전산 장애로 일부 매장이 폐쇄됐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빠르게 또 회복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피스커가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시장에 나왔죠. 근데 회사에서 자본 조달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13%가량 상승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가 다음 주에 이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어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기에서 상승은 어느 정도 이끌어주고 끝나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끝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어제 이제 하락으로 이제 끝나면서 그동안의 주가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작년 10월 3일을 기점으로 어제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가 이루어졌죠. 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작년 기점으로 해서 작년이 아니네요. 금리 인상으로 해서 계속 하락했다가 재작년에 10월 기점으로 해서 상승했다가 또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몇 개월 동안 또 조정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보시면 작년 또 10월 기점으로 해서 또 몇 개월 동안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이 에너지를 많이 태워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 소진도 많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좀 더 끌고 가느냐 못하고냐는 바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되겠어요. 지금 물가가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향후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점차 안정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것도 아니지만 살짝이라도 조금만이라도 그런 뉘앙스를 풍겨준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고 다시 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여러 개에서 조금 관망을 하면서 FOMC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그 조정 후에 추세가 꺾여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상승의 흐름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조정이 길게 가느냐 아니면 짧게 가느냐인데, 그거는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좀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것보다 또 짧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전지하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이상의 깊게 가는 것은 조금 더 시세가 나오고 나서 추세가 바뀔 때 그때는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는 살아있지만 중간에 이런 조정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동안 좋은 종목들을 상승세가 남아서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들은 조금 기다려서 싼 가격에서 하동의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잡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S&P 500도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잘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S&P 500 지수도 조금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자, 그 다음에 다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가지 못하고 추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다우의 지수를 좀 봐도 조금 에너지의 이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을 가다 뉴욕 증시 방송 여기에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